옥루몽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옥루몽. 참고로 이 녀석은 전체 줄거리 좀 체크하기 위해서 보조자료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30페이지를 먼저 열어두시고요. 남영모의 옥루몽. 아마 이 작품도 처음 보는 작품은 아닐 거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작품이었고 주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 산문이나 현대 사설은 어쨌든 읽어내고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잘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 녀석은 전체 줄거리 보고 그리고 이제 지문 부분을 조금 읽으면서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 자, 일단 기본적인 얘기 좀 해보자. 옥루몽 앞부분에 보면 감상 포인트 좀 잠깐 체크해 볼게. 감상 포인트에 이런 말이 쓰여 있을 거야. 이 작품은 19세기 남영로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고전 소설인데요. 총 64회 회장체라는 말 보이지? 회장체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또 뭔 소리냐라고 하면 제1회, 제2회 이런 식으로 찢어져 있다는 거야. 작품 자체가요. 챕터 1, 챕터 2 이렇게요. 됐나요? 마치 드라마 보는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드라마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결정적 장면에 아니 너는 하면서 그 카페벤에 막힐 찍히면 우리는 다음에 궁금해 미치잖아. 다음에 결제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작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19세기라고 돼 있죠.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상업 문화가 발달했고 조선 후기에 소설 문화가 엄청나게 크게 번성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상업적 목적의 출판업체도 만들어졌다는 얘기 했었지 지난번에 수능 특강 파트에서. 같은 얘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회장체 소설인데요. 조선 후기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고 자, 많은 인기를 끌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뭘까요? 여기저기서 먹힐 만한 소스를 다 들고 들어오면 돼. 화소가 많이 겹쳐 있을 거야. 다양한 화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이 작품은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점이야. 영웅 소설이니까 무슨 얘기 나오겠어? 영웅 일대기 얘기가 나오겠지. 그럼 뻔하게 예상되는 몇 가지 스토리 코드 보이시죠? 오케이, 고위간직의 자제분인데 늦게 낳았고 어려서 고난을 겪고 극복하고 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영웅이 여성이라는 거. 왜냐면 소설의 주요 독자층이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 드려야죠.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도 마찬가지 아니야? 드라마 남자들도 다 많이 봅니다. 선생님도 드라마 즐겨보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드라마의 주요 시청층이 여성이다 보니까 특히 시청자 게시판에 난리 나잖아. 남주 잘못 꼬아버리면 살려내라. 그래서 막 죽었던 사람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미친 일이 벌어져요. 막 병원 잡이부터 시작하면서. 왜?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 나거든. 그렇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작품이 또 있다는 거. 아무튼 주인공 양창국, 이거 남성이에요. 주인공 양창국의 영웅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불교, 도교 사상의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꿈, 현실의 한몽구조. 봐봐. 지금 보면 아까 다양한 화소를 얘기했지? 화소 안에 영웅 일대기 나오고요.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또 이원론적 세계관 나오고요. 환몽구조 튀어나오고요. 꿈, 현실, 꿈 뭐지 알죠? 인몽과 강몽으로 찢어지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상적 배경. 선녀 나오고 막 선녀 나오면 도교잖아. 근데 막 부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막 이런 식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충을 지켜야 되니까 유교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화들이 막 섞여 있는 작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토기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고 어떤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우리가 이 작품을 수능 준비한다고 해서 전문을 다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읽으면 좋지. 근데 읽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장면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은 이 작품에는 가라고 하는 어떤 보기 지문이 하나 존재하고 있거든. 그거 좀 읽으러 갑시다. 자, 잠깐 수능 완성으로 이제 돌아와서 68페이지를 열어보면 작품 속 인물의 형상화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세 번째 줄부터 볼게. 영웅 소설의 관습에 따라 그려지는 여성 영웅들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이 형상화될 뿐 자신이 여성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한계에 대한 개선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 돼 있지. 우리가 이계선이 말하는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한계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야. 여성 영웅이면 영웅으로서 자기 스스로 자질을 빛내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여성 영웅 소설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야? 남장 화소가 등장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혹은 남장 화소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남편을 구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지,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에너지지 국가적 대의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도 등장한다는 거.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됐어요?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고,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에서 요 여성 영웅 얘기하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강남홍을 봐야 돼. 강남홍. 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여성 영웅으로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짚어내라는 건데, 이건 스토리와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옥루멍에 있는 강남홍이 나올 텐데, 여성 영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지. 그녀는 양창곡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다가 강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토사에 의해 구조된 후 그로부터 도설, 검수를 점수받아 영웅적 능력. 봐봐. 분명히 이 작품의 주인공은 양창곡이거든. 근데 강남홍이 여성 영웅으로서 또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는 여성 영웅 소설이란 말은 여성만 등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면모가 또 등장한다는 얘기야. 화소로서.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이 작품의 주인공이 딱 됐다라고 하면 이 작품이 주인공이 되면 되는데, 이 인물은 어떨 때만 등장한다? 양창곡의 상대로서, 맞수로서 등장할 때만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어. 오케이? 어떤 구국을 위한 거대한 힘을 가지진 못한다. 오케이? 여성으로서의 한계는 항상 등장한다. 이런 것들을 좀 잡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전체 스토리가 어떻길래 그런 것이며 우리가 읽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자. 또 미안해, 다시 보조자료로 돌아오세요. 보조자료의 전체 줄거리, 아까 폈던 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전체 줄거리 정리할게요. 이렇게 시작하죠. 천상계의 선관이었던 문창성이, 문창성이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이 별성자예요. 익성 뭐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지? 소대성전이나 이런 작품에서. 그 별입니다. 별. 문창성이 지상계를 그리워하는 시를 읊고 선녀들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자 옥황상제 밑에 있던 신불 부처님이 문창성과 선녀들을 인간계로 내려보내. 문창성 플러스 선녀들, 뭐랑 비슷하지 않니? 구운몽이랑 비슷하지 않아? 구운몽이 딱 이런 구조잖아. 그렇지? 성진 스님이 팔선녀를 희롱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지상계로 꿈속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찝고요. 그들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넘어오는 이런 구조를 가졌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른다는 건 알고 있지? 그리고 또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천상계는 완전 무결한 공간, 그리고 그 완전 무결함을 깨트린 잘못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상계의 유배오는 설정으로 나타나. 그래서 자, 빨간색으로 계속 쓸게. 그들이 어디로? 지상으로 유배를 오게 돼. 그런데 이 작품의 또 특이점은 그 유배를 한 번 더 꼬아서 유배면 고통을 겪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작품에서 지상계의 생활은 너무너무 해피해. 물론 중간중간 고난은 있지.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보면 유배로서 어떤 고통스러운 인간적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웅적 삶, 멋진 삶, 그런 데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유배 코드가 조금 달라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리하여 문창성은 중국 남쪽의 옥령봉 밑에 사는 양현이라는 처사의 아들 양창곡으로 태어나고요. 양창곡. 그리고 선녀들 5명은 윤소저, 황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 보자. 참고로 소저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은 양반가의 자제로 태어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실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 강남홍 플러스 이명.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 쓸까? 좀 너무했나? 자, 우리가 보는 장면만 그런 것뿐이지. 윤소저, 황소저가 먼저 등장하고요. 그리고 강남홍이 등장하고, 강남홍이랑 또 연결되는 사람이 두 사람, 벽성선? 오케이. 벽성선, 일지련.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정말로 작품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양창곡이 남주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여주 중에서는 이 강남홍이 굉장히 특별하게 좀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파보는 좀 영향이 있어. 시험에도 제일 잘 나오는 인물이기도 해. 오케이. 자, 그럼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이 특이한 거냐 보시면, 자, 이제 지상에 출근한 양창곡, 과거 응시를 해야겠죠? 과거 응시하려고 황성으로 가던 길에 기녀인 강남홍을 제일 먼저 만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은 강남홍이야. 기녀인데 이 강남홍에게는
지인지감이 있었어. 훌륭한 사람을 알아본 눈. 그리고 이미 천상계에서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의 짝이다라는 감각이 있었겠지. 그래서 한눈에 저 사람 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문제는 뭐예요? 기녀잖아. 저 사람은 양반 출신이고 나는 기녀야. 정실부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춘향전 같은 스케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작전을 짜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절친 윤소저 있지. 윤소저랑 세트를 맺어서 저기 양창국 아저씨 있잖아. 소저야. 너 제가 정실 부인해. 내가 둘째 부인 할게. 그래서 팀을 맺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배필로 양창국에게 윤소저를 배필로 추천하고 자신은 윤소저의 시녀가 되기를 원하며 윤소저와 우정을 맺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무렵 소주 자사인 황공, 누가 봐도 악역이죠. 악역이 강남홍을 기녀니까 탐하려 하자 강남홍은 강물에 몸을 던져버려요. 이건 또 무슨 화소야?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여인의 이야기이며 물에 몸을 던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먹힐만한 코드는 다 가져오는 거지. 그치? 심청이에 춘향이에 난리 났죠? 던지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한 윤소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남쪽 나라에 도착하여 절에 몸을 이탁합니다. 그래서 윤소저는 윤소저대로 강남홍을 살리는 작전을 썼는데 강남홍은 살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 그리고 그게 어디냐? 거기 어디냐면 남만이야, 남만. 남만 알지?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은 남만을 모를 리가 없지. 추경부인 거기 맹획. 그 이름이 칠종칠금. 무역에서 남만야수공.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누구야? 동이 우리잖아, 우리. 그렇지? 남만 이렇게 해서 뭐 지역으로 찢어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 오랑캐니까 이렇게 남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태였는데 한편 남만이 중국을 침공하자 양창국은 더 당연히 그 썩을 놈의 대원수, 맨날 대원수지, 그지? 대장이 되어서 출전합니다. 양창국은 대원수가 됐어. 그리고 강남홍은 적국의 장수, 적국은 누구겠어? 남만의 대장이 돼버리는 거야. 참고로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남장화서가 나와. 남만의 왕은 강남홍이 남자라고 생각해요. 됐죠? 화서 별게 다 나옵니다. 남자 빼먹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대장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강남홍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참고로 이 작품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합니다. 명나라, 즉 자신의 조국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저 적군을 그냥 물리치고 싶지,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싸움을 이기고는 싶은데,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신비한 도수를 보여줘. 그러면서 야, 게임이 안 되잖아. 가라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말을 안 들어. 왜냐면 여기는 대원수 장창국이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원수가 일진해서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스토리 나오는 부분이야. 소유경이라고 하는 장수를 부려가지고 싸우게 했는데 얘가 막 도술 써가면서 막 쓰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희 못 이기겠는데요? 오, 그런 훌륭한 장수가 있어? 야, 작전 바꿔. 작전 바꿔서 얘 정보를 캐내. 얘를 알아야, 적구를 알아야 우리가 이긴다. 정보를 캐내게 만들어. 캐내려고 하는데 잘 안 걸리겠지. 그런 와중에 얘는 보내려고 화려한 그렇지 마술쇼를 보여줬는데 애들이 안 가고 버티고 있잖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두 번째 피리를 불어. 1차는 화려한 도술을 보여주고 사람을 해치는 도술은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 근데 두 번째 안 되니까 피리를 불어서 적군의 사기를 다 떨어뜨려. 엄마 보고 싶어요 하면서 사람들 울게 만들어. 진지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 그러니까 대원수가 이거 봐라 하면서 근데 저 피리 곡조가 내가 아는 곡조인데 하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피리를 또 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여기 병사들이 우와 싸워야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자 거꾸로 여기 있는 누구야? 강남홍은 저 피리 내가 아는 피리인데? 저 피리 저렇게 부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데? 설마? 하면서 오케이? 확인해야겠어.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봐. 요 얘기가 나중에 작품 속에 어떻게 묻혀두는지 잘 보시고 확인해야 되겠잖아. 그래서 남만 왕한테 말을 해. 얘들 그냥은 쉽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쟤네들 대장이랑 한번 맞짱 한번 떠볼게요. 기회를 한번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둥둥둥으로 진을 딱 쳐놓고 두구두구두구 나가가지고 적장은 나와라 하면서 싸움을 시작했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딱 깨달았어. 왜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깨달았어. 그 사람이야. 양창국이야. 얘는 얼굴 보여줬을 테니까. 근데 참고로 양창국은 상대방이 강남홍인 걸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우와 이 기술은 뭐고 우와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되게 신기해합니다. 신기하자 이 사람 나를 이렇게 몰아봐 하면서 저예요 나몽이. 스쳐가 말해요. 칼을 이렇게 맞들고 이렇게 힘 겨루는 상황에서 네가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밤에 찾아갈게요 하면서 딱 하면서 아파 부상이야 하면서 막 가버려요. 그리고 양상국은 또 호 하면서 집에 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남홍이 자기가 믿는 부하 데리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해. 그래서 이쪽 진으로 돌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만을 물리치는데 오히려 기여를 하지.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스토리 보세요. 적군의 자수를 출전했습니다. 전장에서 명예 대원수가 양창국임을 알게 된 한남홍은 명군으로 도망쳐 명예 부원수가 됐고 적국은 항복하게 됐죠. 그리고 연왕으로 책봉된 왕창국. 큰 공을 세우면 한나라의 왕이 되잖아. 중국은 황제니까. 그래서 윤소저 강남홍을 비롯해서 처첩들과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돌아간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중심 인물이 얘한테 와 있으면 딱 느껴지시죠? 오케이. 자, 그런 특징인데 제가 전체 스토리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울 건 없어요. 다양한 화수들이 겹쳐 있어서 내가 보는 장면에 어떤 화수들이 있는지만 잘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알았어. 그러면 지문은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까? 어떤 데 집중해야 될까? 인트로 부분을 조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구절. 홍랑이 하면서 시작했죠. 여러분들 읽을 때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서 읽죠? 오케이?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고 아니면 인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딱 보면 각이 나오잖아, 얘들아. 문제를 먼저 보면, 오케이? 일지련이, 홍랑이, 벽성선이 이렇게 말이 나오면 사람 되게 많이 나오네? 구분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작품의 선지에 강남홍은 강남홍이 강남홍을 이러고 있으면 강남홍의 행적을 정확하게 찢으면서 읽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래서 항상 문제를 먼저 보라는 거야. 지문이 어떻게 구성될지 힌트를 주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문제 세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윗글에 대한 이해야. 소유경은 양원수는 소유경은 홍랑은 홍랑은이지. 많아야 3명이네. 구분 잘하면 되는 거고 각각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니? 됐죠?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 홍랑이 나왔어요. 그리고 홍랑은 강남홍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가자. 홍랑이 다시 공중을 향해 두 손으로 쌍검을 받고 바람과 같이 몸을 돌려 마리에서 춤추면서 사막으로 내달리니 휘날리는 흰 눈이 공중에 나비끼는 듯하고 조각조각 떨어진 꽃잎이 야, 흰 눈이랑 꽃잎이 동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도술이야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성? 전기성이라고 부르겠지? 화려한 도술을 보여주는 장면이야. 갑자기 한 줄기 푸른 기운이 안개같이 일어나며 사람과 말이 점점 보이지 않더라. 소유경이 오케이, 소유경 나왔어요. 지금 홍랑과 소유경이 대결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건 감지했습니까? 오케이? 소유경이 놀랬대잖아, 그걸 보고. 놀라서 방청극을 들고 동쪽으로 충돌하면 검이 내려오고 서쪽으로 충돌해도 공중에서 막 검이 충돌해요. 무슨 이어검이야, 그죠? 검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하니까 소유경이 허둥지둥해서 우러러보니 무수한 부용검이 하늘에 흩어져 있고 굽어보니 무수한 부용검이 땅에 가득 차 있어서 온 세상에 칼바다야. 모든 칼들이 여러분들 그 마그네토 알죠? 이 마그네토 맞냐? 칼이 막 다 나를 향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나 혼자만 레벨업에 그거 있잖아. 아무튼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우와 씨 소유경이 하늘을 우러 탄식합니다. 내가 어찌 이곳에서 죽을 줄 알았으리요. 대결구도 확실하네요. 그런데 방청극을 들어서 이제 마지막 죽을 각오로 뚫다 죽자. 힘없이 죽는 건 아니잖아. 뚫으려고 하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와. 명나라의 이름난 장수를 내 손으로 죽이면 의리가 아니라 살 길을 마련해 주노니 장군은 원수에게 돌아가 빨리 대군을 거두어 돌아가도록 아뢰어라 하면서 뾰로롱 사라졌어요. 그 장면이네요. 이 장면. 됐어요? 자, 홍랑이 소유경에게 말고 거꾸로 말했네. 소유경. 참고로 소유경은 실존 인물이기도 합니다. 소유경이 홍랑에게 크게 혼나는 장면이죠. 자, 다음 장면. 자, 소유경이 쫓지도 못하고 양원수를 뵙고 이제 누구 나왔어? 양원수. 소유경이 양원수를 뵙다고 돼 있지. 그럼 이 원수는 대원수인 양씨를 말하는 거니까 누굴 말하는 거겠어? 그렇죠. 홍랑을 보고 강남홍을, 양원수를 보고 양창국을 떠올리는 건 바로 선행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선행이 아니잖아. 근데 선행 맞잖아. EBS 학습의 결과다. 그치요? 배경 지식이잖아. 자, 근데 소유경이 양원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비록 용렬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오케이?
병서도 읽을 줄 알고 무예도 약간 배워서 전쟁터에 나서면서 겁낸 적도 없고 적을 대해 용맹을 떨쳤나이다. 그런데 오늘 남만장수는 사람이 아니요 분명히 하늘 위의 신으로 바람같이 빠르고 번개같이 급해 어지럽고 황홀에 헤아리기 어려우니 붙잡고자 하나 붙잡을 수 없고 도망가자 하나 피하기도 어렵고 그냥 안 돼요. 너무 강력해요 라는 거죠. 되셨나? 말하자. 양원수는 이 말 듣고 근심을 하죠. 야 오늘 힘이 이미 헤아졌으니까 내일 다시 싸우되 이 장소를 사로잡지 못하면 내가 맹세코 회건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저 녀석을 해결하는 게 이 싸움의 키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중략의 실은 이 중략 장면이 뭐겠니 그러면? 피리 장면이 나오는 거야 원래. 피리를 불었어. 그러니까 다음 장면 봐봐. 양원수가 그 귀를 기울여 들으니 어찌 그 곡조를 모르리요. 자 갑자기 곡조 얘기를 했다고? 피리 장면이 이겠구나. 예상이 되죠? 여러 장소를 돌아보며 옛적에 장자방이 계명산에 올라 퉁소를 불러 초나라 병사를 흩어지게 했는데 알지 못하겠도다. 내가 위기에 빠진 우리 군사를 위해서 내가 한번 피리를 불어줄게 라고 하면서 옥피리를 꺼내요. 책상에 대해 한국을 부니 첫 번째 부름에 기쁨이 마음이 풀어지고 두 번째 기운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세 번째 기운에 부름에 막 장군의 어떤 철기 움직임 소리가 느껴지고 됐죠? 오케이 이렇게 진정시킨 거야. 막 삼군이 기세가 늠름해졌지. 그러면서 웃으며 옥피리 보기를 그치고 다시 군막으로 들어가 몸을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내가 천하를 두루 다니며 인재를 다 봤는데 오랑캐에 이 정도가 있다고? 소유경이를 물리친다고? 피리 소리 하나만으로 군의 기운을 다운시킨다고? 나니까 버티는 거지. 이거 보통 놈 아닌데 생각하면서 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군막으로 소사마를 불러 다시 묻기를. 자 그러면 봐봐. 소사마는 또 누구야? 소사마를 불렀대잖아. 눈치채. 소유경 씨가 소사마겠지. 소사마가 뭘 거야? 사마 직책명. 양원수가 소사마와 같은 대장들을 데리고 싸우러 간 거잖아. 뜻이었어요? 물어봅니다. 남만장수 용모가 어때요? 했더니 야 이게 완전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연약한 허리와 가느다란 눈썹은 남자의 품어보는 적대요. 여자니까요. 그런데요 빼어난 용모와 용맹한 기상 역시 여자의 자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만약에 얘가 남자라면 최고의 인재고 여자라면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대한 인재다 생각을 하죠. 양원수가 듣고 묵묵히 말을 없습니다. 이때 홍랑이 자 장면 바뀌었죠? 자 여기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많이 내. 자 그럼 이 장면까지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야. 그치? 인식했어 못했어? 둘 다 못했어. 그쵸? 둘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홍랑이 사부의 명으로 남만왕을 도로 왔는데 부모의 나라를 저버리지 못했으니까 잘 흩어지게 말으려고 했는데 옥해서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목피리를 불었는데 그것도 안 돼. 근데 분명히 옥피리 소리를 들어보니까 곡조는 다르지만 음률의 차이가 나지 않고 기상은 현격하게 다르지만 뜻에 다름이 없거든? 그러면 생각을 하죠. 우리 백운 도사님, 나를 살려주신 도사님께서 옥피리가 원래 한 쌍이다 이게. 이거는 한 개는 문창성에게 갔대. 문창성이 뭐더라? 양창국의 별대의 이름이잖아. 오케이? 나머지 한 피리는 얘한테 가 있단 말이야. 그대가 고국에 돌아갈 기회가 이 옥피리에 달려있다고 했대. 아 그래서 나보고 이 싸움에 나오라고 했던 거구나. 아 이거 양창국이구나. 지금 뭐예요? 눈치를 채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조심하실 건 제일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내가 마땅히 내일 도전해 원수의 용모를 자세히 보리라. 됐어? 그래서 1대1 일기토를 신청하는 거겠지.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끊어가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보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었는지 판단하는 좋은 문제를 내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도대체 언제 눈치를 챘느냐. 선지 하나 만들어 볼까? 홍랑은 상대방의 옥피리 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양창곡임을 인지했다. OX. X잖아. 근데 이거를 전체 스토리만 외우고 있는 사람은 피리 소리를 듣고 남편인 걸 알아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별로 고민 없이 그게 답을 찍어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지문을 그냥 천천히 읽고 분석만 잘하면 돼. 됐지? 방금 그래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1번 문제를 그냥 봐봐. 그냥 쭉 보자. 1번 소유경은 다른 장수들의 용맹함과 병법을 배운다면 자신이 홍랑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니? 아니지. 홍랑은 안 돼요 라고 말했잖아. 2번 양원수는 홍랑과의 대결에 승리해야만 군을 거두어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잖아.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다 있어. 됐니? 3번 소유경은 전투를 마무리 지으려는 홍랑을 끝까지 쫓지만 아니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돌아가게 만들 생각으로 도수를 보여줬잖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을걸? 4번 홍랑은 소유경의 능력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경을 놓아줬다? 아니지. 당신은 훌륭한 장수이기 때문에 훌륭한 장수를 함부로 죽이고 싶지 않다였지. 말을 그렇게 했잖아. 5번 홍랑은 옥피를 2개를 만들었어? 아니야, 옥피리가 2개가 있는데 하나씩 나눠져 있다는 걸 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읽으면 적어도 일치불이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는 것의 위험을 방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오케이? 함부로 넘겨주지 말고 꼭 내가 보는 장면이 어디인가,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떻게 문제로 설정되어 있는가, 이 지문을 읽을 때 사건 중심으로 끊어야 될까, 인물 중심으로 끊어야 될까, 배경 공간 중심으로 찢어야 될까, 시간 중심으로 찢어야 될까의 힌트는 문제에 이미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금이랑 나머지 지문은 할 시간이 없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이 그래서 보조자료에 34페이지가 여러분들이 봤던 지문의 바로 뒷장면이야. 수능 완성 그 장면 바로 뒷장면 일부러 연결해서 실어놓은 거야. 이해됐지? 요즘 수능 완성 연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하나 걸친 다음에 나머지 가져오잖아. 딱 내기 좋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읽으라고 말씀드렸어.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가시고 다음 주에는 실전 1편 당연히 문제 풀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생하셨고 살펴가시고 다음 주에 봐요.